삶이란 자세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영어 단어 중에 100점짜리 단어가 있대요. 알파벳 순위에 따라서 1점부터 A는 1점, B는 2점, C는 3점에서 알파벳 순위에 따라 점수를 이렇게 줘서 찾은 단어인데, 사랑도 100점이 아니고 돈도 100점이 아니고 성공이란 단어도 100점이 아니고, 그런데 attitude, 자세라는 그 단어가 100점이라는 점수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역시 삶에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을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 윤석윤입니다. 반갑습니다. 40여 년 동안 여러 직업을 경험했죠. 처음에는 수산계 대학을 나와서 배 엔지니어로 5년간 배를 타고요. 다시 이제 편입해서 공부하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미국에 있는 또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가 40대 중반 이후에 교육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교육이 제 적성에 제일 맞는 것 같아요. 회사를 나오고 나서 이제 프리랜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는 강사를 하다가, 책을 쓰고 싶어서 글쓰기 공부하러 왔다가 독서 토론과 독서와 글쓰기 강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이제 무역회사하고 수산회사하고 일하고 있을 때죠. 수산사업이라는 게 약간 뱃사람들 이야기로 운수사업이라고 해요. 운이 안 좋으면 또 안 되기도 하니까, 나갔던 배가 사고 나가지고 불나가지고 어기를 잃어버리고, 또 남태평양에서 또 수리 중인 그 참치어선도 역시 불꽃이 튀어서 불났어요. 그리고 적자가 이렇게 쌓이게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도나면서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돼서 저는 이제 졸퇴자라는 말을 그렇게 해서 붙이게 된 거죠. 충격이 꽤 있었죠.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걸까?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런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조차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면 그게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나면서 그러한 일들을 어찌됐건 간에 극복하고, 제가 신문이나 방송 여러 곳에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다사다난한 이야기 때문에 더 인터뷰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연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랜서 강사로서 출발은 했죠. 나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서 정리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었고요. 수강자 중에서 혹시 강사님 저서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게 글쓰기 공부를 도전한 거죠.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과정에 등록하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우리나라 글쓰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교육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새롭게 쓰는 거라, 그런 부분이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부분이 조금 쉽지는 않았죠. 열심히 했죠. 강좌를 등록하고 수강비를 냈기 때문에 모든 강좌의 숙제는 다 내고 쓰고 계속 쓰고, 피드백을 받고 쓰고 피드백을 받고 하는 거가 몇 년간의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기회가 찾아왔죠. 같이 책을 내자. 그렇게 해서 된 책이 2014년에 이젠 함께 있기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됐죠. 평균적으로는 매년 한 권 정도는 계속 지금까지 내왔으니까요. 숭례문학당은 독서 토론과 글쓰기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그런 기관인데, 저도 2011년에 추천해서 그곳을 가게 됐는데, 가서 글쓰기 과정에 등록해서 이제 쭉 공부하고 배우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는 또 독서 토론을
또 공부해서 숭례문학당에서 강사로 같이 활동을 해달라고 오히려 요청이 들어와서 저에게는 취미가 직업이 된 셈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욕구죠. 쓰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면 그냥 쓰죠, 사람들은. 우리가 카톡에서 쓰는 것도 글이고, 뭐 페이스북에 쓰는 것도 그리고 트위터에 쓰는 것도 글이고, 블로그에 쓰는 것도 글이에요. 일단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표현을 하는 걸로 쓰는 걸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잘 쓰고 싶다, 조금 더 좋은 글을 쓰고 싶다 하면 그때 배우러 와도 되죠. 제가 꿈꾸는 교실은 또는 시험은 프랑스의 그 대학 입학 시험 바칼로레아를 생각해요. 철학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써라. 그럼 쓰는 거잖아요, 4시간 동안. 그러려면 그만큼 인문적 지식이라든가 기초 지식 그런 걸 가질 때 쓸 수 있잖아요. 우리도 공교육 안에 글쓰기가 들어있으면 당연히 우리도 글 잘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우선이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이나 뭐 문화센터나 교육기관에 와서 배우는 분들은 그런 욕구가 있는 분들이죠. 근데 분명히 욕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글을 쓸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옛날 영화 보면은 막 작가들이 막 원고지에 쓰다가 막 찢어버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래 한글로 쓰다가 틀리면 복사해서 붙이면 돼요. 그리고 그 자료 다 쓸 수 있으니까 훨씬 쉬워졌고요. 편집하는 것도 훨씬 쉽고, 브런치 무슨 뭐 글쓰기 뭐 해가지고 책을 내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자가 출판하는 경우도 있어서 작가로 데뷔한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은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욕구가 있다면 훨씬 더 쉽게 진입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시니어들 같은 경우는 책으로 엮어내는 일이 가능해요.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서 자서전 쓰기 과정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써보는 과정으로서 하고 또 책으로 묶어져 나오니까 찾아서 좀 하면은 쉽게 일단 할 수 있고, 글쓰기란 이런 거구나 또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쓰는 것은 그 이후에 생각해도 된다고 보죠. 만약에 내가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육체적인 노동이나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해야죠. 아니면 자기가 전문적으로 했던 일 쪽에서 하거나, 그런데 내가 했던 일 이제 그만하고 조금 내가 취미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취미가 또 직업이 되는 일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요즘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에 올렸다가 유튜버라고 해서 직업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글쓰기 공부하러 왔다가 독서 토론 강사나 또 뭐 글쓰기 강사를 한 경우도 그렇고요. 서울대 노화문제연구소 박상철 교수가 백세인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100세를 사신 그 분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4가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육체적인 건강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섭생,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게 이 관계가 좋아요. 그런 분들은. 가족 관계, 지인들과 관계가 좋아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고 사회활동으로 참여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면 뭐 작든 크든 간에 혼자 하는 일도 있지만 함께 한다면 그 팀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또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업으로서도 무가치한 일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직업의 3요소가 이상적으로는 첫 번째가 자아실현. 그 일이 자기에게 어떤 가치 있게 만들어주잖아. 자아실현이고, 두 번째가 경제적 이유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당연히 거기서 보수가 소득이 따라야 되는 경제적 이유. 세 번째가 사회적 공헌이래요. 어떤 일이거나 다 가치가 있어요. 사자가 붙으면 뭐 그래도 고급 일이고,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하는 일은 허드렛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청소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쓰레기 수거 안에 가면 난리 나잖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고 부여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나 저는 보람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보죠. 도전을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 인생이 뭐 계속 도전, 그리고 또 도전이죠. 새로운 것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결국은 호기심과 관심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고 싶은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해보면 좋겠다. 지금 시대가 좋아서 문화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평생교육센터 또는 노인복지관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자기가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될 수도 있죠. 때로는 그것이 직업이 될 수도 있어서 시니어들에게 권하는 것은 도전하세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로서 활동적으로 사는 모습을 책으로 담아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잘한 걸 얘기하려면 잘한 것 같고 부족한 걸 얘기하려면 좀 창피하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리고 그렇게 글도 잘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했더니 글은 삶으로 쓰는 겁니다 라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인생 중반 이후에 어떻게 공부하고 도전하고 그 다음에 강사가 됐는지 또 현재 제가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가족 이야기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이렇게 쓰게 됐죠. 이 책을 이제 기획할 때 출판사에서는 타켓을 그렇게 잡았죠.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에 있는 분, 내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할까를 생각하는데 좀 길잡이가 되는 책, 도움이 되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젊은 세대라도 인생을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뭔가 준비하고 또 새로운 모색을 할 수도 있겠구나. 단순히 이 책이 시니어들만 읽는 책이 아니고 이제 중년 또는 장년에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그렇게 기획을 했죠. 인생 후반을 열정적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삶.